이제 실습을 하실 텐데요. 예, 실습 링크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비트리 기억하시기 좋게 비트리고요. 비트리 슬래시 AWS 하이픈 와프 하이픈 웹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채팅창에 어떻게 남겨드릴 수 있는지 제가 잘 이것도 저걸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네요.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요. 비트리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bit.ly 고요. 거기에 대문자로 AWS 하이픈 와프 하이픈 와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 퀘스천에 다 전부 다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퀘스천을 남기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어, 아직 링크를 못 네,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5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비트리의 AWS 하이픈 와프 하이픈 워크샵 WS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저희 실습 링크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안내를 드리면 여기 Security Automation for AWS 와프라고 쳐보시면 요그 GitHub에 요 소스가 오픈 소스화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코드들을 직접 람다 코드들을 조금씩 변경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 내려받으셔가지고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서치 엔진에다가 Security Automation AWS 와프 이렇게 치시면은 이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 세션이니까 브라우저를 켜고 네, 저는 네이버에 웨일이라고 하는 고래라고 하는 어, 브라우저고요.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쓰다 보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저는 깨끗한 계정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아마 AWS 서비스 이런 실습을 해보셨으면 이벤트 엔진이란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벤트 엔진으로 들어와서 아주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고요. 아까 전에 그 링크로 들어오셨으면 요 Security Automation for AWS 와프라고 하는 여기 솔루션을 설명하는 워크샵이 접속을 하셨을 겁니다. 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이쪽을 좀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 솔루션의 컨셉은 보안 전담팀이 아니어도 없는 조직에서도 특히나 이제 SM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가지 롤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 팀이 보안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에 이 와플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하면서 뭔가 광범위하게 보안 룰들을 적용하고 방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솔루션입니다. 저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적용을 이렇게 해볼 거고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 솔루션의 설명이 이렇게 한글로 설명이 돼 있고 각각의 룰을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얘는 얘는 이벤트 엔진이라거나 뭐 이런 계정을 쓸 텐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 계정 내지는 회사 계정을 이용하실 때 오늘 실습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 계정 같은 경우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림들에 있는 리소스들을 만드는 거니까 이 서비스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롤을 가지고서 어순 롤을 하셔가지고 쓰셔야만 합니다. 오늘 실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라고 하는 그런 롤을 바인딩한 계정으로 바인딩한 어, 유저로 지금 접속을 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새로 환경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솔루션을 설치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쁘게 설치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솔루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뜨게 되는데요. 어, 디폴트가 노스 버지니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스 버지니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로 오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적용하시는 리전이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디자이너를 통해서 어떤 리소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려니까 아름답게 잘 안 뜨니까요. 아닌 척하고 뒤로 돌아가고요. 네, 서울 리전이고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 SD 버켓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을 누르셔서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름은 이렇게 디폴트 셋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이것도 이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실습에서는 리소스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할 거고요. 한번 밑으로 내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각각의 룰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실습에서는 전부 다 노입니다. 디폴트로 그냥 쭉 두시는데 한 가지만 저희가 로그를 파싱해 가지고 그 로그 어플리케이션 로그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액세스 로그를 분석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에러를 많이 내는 IP를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려면 여기 스패너 앤 프루브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액세스 로그를 복사할 S3 버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3 버켓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있으시면 그 S3 버켓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깨끗한 계정이라서 없기 때문에 S3 버켓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S3 버켓은 소문자로 하셔야 되고요. security 워크 워크샵 유니크한 게 필요하니까 23년 오늘이 0623 이래 또 껄쩍지근하니까요. 계정의 앞번호를 네, 이 정도로 해서 유니크하게 만들고요. 저는 서울 리전으로 만들었고요. 서울 리전에 디플로이 하게 되니까요. 버켓을 생성을 했습니다. 네, 생성되는 버켓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버켓을 여기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기능을 안 쓰시는 경우에는 이 버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실습에 이 버켓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고 모두 다 디폴트로 놓고요. 여기 만들어지는데 한 5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돌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폴트로 다음 가시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대부분에 마찬가지지만 뭘 선택했습니다가 쭉 보이시는데 디폴트로 다 대부분 노고요. 이쪽 로그 파칭에 대한 부분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리소스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를 동의를 하시고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고요. 이 이후에 아마 이제 적용하시면서 이 파라메타들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 변경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그 설정을 다시 한번 제가 다른 리전에다가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설정을 하나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지금 계속 혼자 잘 돌고 있고요.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노스 버지니아에다 만든 것 같이 해서 설정 정보들을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그 설정 정보가 어디에 한글화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펼치셔야 보이고요. 아, 저희 Security Automation for AWS 와프 이렇게 쳐보시면 이건 네이버로 가겠네요. 네. 구현 가이드에 전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각 서비스에 대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설명들, 각 기능에 대한 설명들 여기에 있는데요. 네, 너무 많죠. 영어니까 잘 못 알아볼 만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여기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설정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대략 제가 한 5분 안에 쓱 한번 흘리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얘가 AWS 와프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이후에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 리소스 타입을 클라우드 프론트 방식으로 할 거냐, AWS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할 거냐를 선택하는 게 요 리소스 타입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AWS의 와프의 룰을 어떤 것들을 적용할 거냐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 영어는 읽을 수 있잖아요. 매니드 IP 평판 리스트를 관리할 거다. AWS가 관리하는 AWS 내부 팀에서 인터넷에 많은 주소들을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악성봇 같은 경우에 차단하는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서드 파티의 IP 리스트를 긁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얘는 AWS 매니드 서비스, 매니드 룰을 그 중에서 IP 판판 리스트를 적용하는 거를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어너니머스하게, 그러니까 IP, 클라이언트 IP를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내지는 난독화를 해서 들어오는 놈들을 막아야 되겠다. 는 경우에 얘를 선택하는 거고요. AWS의 많은 룰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베이스라인 룰이라고 해서 코어 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이 코어 룰을 가장 많이 활성화해서 쓰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취약성을 막는 그런 룰이고요. 얘는 어드민 페이지라든가 어드민 관련된 관리 페이지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고요. 얘는 인풋들을 나쁜 인풋들을 집어넣는 것들에 대한 관리진 취약성들을 막는 그런 룰입니다. 다음은 유즈 케이스마다의 매니드 룰인데요. SQL 인젝션, AWS가 관리하는 SQL 인젝션은 얘입니다. 얘를 통해서 막는 거고요. 리눅스에 대한 보안 취약성, 포식스에 대한 보안 취약성, 윈도우즈 서버에 대한 보안 취약성, PHP, 워드프레스에 대한 보안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를 활성화하면 이제 활성이 되는 겁니다. 실습에서는 이 포식스에 대한 거를 한번 활성해 보고요. AWS 메이드 방식의 SQL 인젝션을 활성화하는 걸 실습에서 해보실 겁니다. 다음은 스캔 앤 프로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커스텀 룰로 적용이 되는 거를 설정한 거고요. 저희는 얘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때 억세스 로그를 집어넣는 버켓 네임을 저는 버켓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억세스 로그를 할 것이냐, 현재는 노우로 되어 있고요. 에라 로그를 어떤 임계치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분당 몇 건에 걸쳐서 불량, 그러니까 에러 로그가 계속 발생하면 그 IP는 일시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단하는 방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디폴트로 걸려 있는 거는 분당 50번 이상 동일한 에러가 IP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변경 IP를 막는 방식이죠. 요거는 설정을 바꾸셔가지고 추가한다거나 내린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HTTP 프로드에 대한 방식을 막는 방법들, 특정 컨트리를 막는 방법, 아테나 쿼리를 통해서 막는 방법에 대한 거, 아테나 쿼리를 URL 패턴들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배드봇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죄송합니다. 요 오타가 나서 좀 바꿨는데, 네. 아마 캐시에서 읽어드려서 저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아쉬운데요. 요게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런 콜론을 저희 어, 요, 블로그 만드는 툴에서 디렉티브로 인식해서 그렇고요. 이건 제가 이미 바꿨는데 아마 퍼블리싱 안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요 링크를, 요 IAM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요 링크를 보시면 될 거고요. 번역이 어색하다 하시면 이쪽 가이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텐데 서드 파티 IP 평판 리스트를 어디서 긁어 오느냐? 요 세 개의 프로젝트에서 긁어 오고요. 요 세 개의 프로젝트의 IP 어드레스가 요 람다 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람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오는지 보시게 되겠습니다. 디폴트로 설정하시게 되면 요 SQL 인젝션이라거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는 요 레가시 커스텀 룰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위쪽에 요 매니지드 IP 평판 리스트는 AWS 매니지드 IP 평판 리스트는 현재 적용이 안 돼 있고요. 디폴트로 저를 따라하셨으면 적용이 안 돼 있고요. 뒤쪽에서 실습의 예를 바꾸는 거를 해보실 거고요. 현재 적용된 거는 여기 커스텀 룰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도를 어떻게 할 거냐? 로우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yes, 어, 디나이 하는 IP 어드레스를 몇 분이나 존속할 것이냐? 최소 15분이고 현재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블로킹 하시면 요 디폴트 설정으로 블로킹을 하시면 그냥 퍼머넌트하게 블로킹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적용을 하신 거고요. 5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적용하실 때 만들어진 다음에는 꼭 이렇게 리소스들이 뭘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자동화돼서 막 만드니까 특히나 제 회사 계정에서 이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나를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설정한 거에 따라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게 요 임베디드 되어 있는 요 스택이고요. 요 스택을 보시면은 요, 어, 요 룰셋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들어가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블랙리스트들을 IP셋으로 적용해서 이 IP셋을 룰에 적용한 것들을 이따가 좀 눈으로 보실 거고요. 여기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와프에서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확인하실 거는 이쪽 중에 IP 평판 리스트를 어떻게 긁어오느냐를 보실 텐데요. 여기 평판 리스트 파서라고 하는 기능, 이렇게 펑션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람다 펑션이 뜨게 되고요. 외부에서 제가 요 IP들을 평판 리스트들을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코드가 오픈 소스니까 코드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여기 코드를 요 람다 안에서도 저희 코드 그냥 싹 봐도 다 아시잖아요. 스스스 보시면 이렇게 긁어 IP 어드레스에서 긁어서 저쪽 와프에 꽂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환경 변수에 실제로 제가 긁어올 IP가 어디 있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구성에서 환경 변수를 보시면 IP 리스트에 좀 더 크게 할까요? 스팸 하우스라고 하는 데에 가서 드랍 리스트를 갖고 와라. 이 드랍 리스트를 갖고 와라. 이 URL을 가가지고 스크래핑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르 프로젝트 이머징 트레이스에 가셔가지고 블록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긁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람다고요. 얘가 이벤트 브리지를 통해서 네, 긁어오는 거고요. 네, 1시간에 한 번씩 IP 평판 리스트를 아까 전에 그 사이트에서 긁어오는 역할을 하는 람다가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차근하게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실습이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어, 다시 시나리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되셨고요. 오늘 실습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 지금 보신 거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솔루션 배포의 10단계까지 보신 거고요. 이후에 요 클라우드 프론트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그 억세스 로그를 분석하는 시나리오를 하시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요 버켓에 있는 로그를 분석하실 수 있게 요 스텝 3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 억세스 로그를 설정하신다거나 로드 밸런서의 억세스 로그를 설정하시는 것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실습에는 얘는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돌리셨으면 이 실습은 그대로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넥스트를 눌러서 현재는 와프 룰만 적용을 했지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워크샵이 다 비슷하지만 얘마저도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얘를 접근하기 위한 EC2의 이 번호를, 그러니까 취약성을 갖고 있는 DVW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EC2에다가 올릴 거고요. 얘를 올리는 거를 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꼭 요 키 이름도 동일하게 와프 랩 서울이라고 하는 EC2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얘를 이 실습을 따라 하시려면 EC2 키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깨끗한 환경이라고 드린 것처럼 EC2 키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 서울 리전에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박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이름으로 이걸 따라 하시려면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EC2하고 로드 밸런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얘는 일단 돌려놓고 만들고 있고요. 얘가 어떤 놈이냐? 이렇게 로드 밸런서가 하나 설정이 되고 굉장히 작은 T3 마이크로 디폴트로 하셨으면 T3 마이크로에 여기 EC2 서버에 요 취약성을 갖고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올라가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얘는 EC2가 올라와야 되니까 약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동안에 저희가 놀 수 없으니까. 와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와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물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안쪽을 열심히 뒤지시면은 뭐뭐가 설치가 돼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와프 결국에는 적용된 게 와프 입장에서는 서울 리전에 이렇게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설치가 된 거고요. 여기 안에 어떤 룰들이 적용이 되어 있느냐 이 룰을 보시면은 디폴트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정한 거에 따라 그만큼의 룰이 설정이 되고요. 아까 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셨잖아요. 요 리스트에 보시면은 이런 IP 어드레스들을 부합하면 블락을 해라 내지는 화이트 리스트니까 요 IP 어드레스들을 허용해라 뭐 이런 거죠. 그 IP 어드레스 대역들은 여기에 요 룰셋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블랙리스트를 봐야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블랙리스트를 보시면은 어,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냥 깨끗한 놈만 있네요. 그 중에는 제가 그 설정에 따라서 이 IP 평판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배드봇에 대한 거, 어,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스캐너하고 HTTP 프로드에 대한 것들이 프라이얼러티 0번부터 이렇게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중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아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선택지에 따라 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적용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얼러티 1번부터 쭉 하면서 얘는 allow고 블락이 걸리는 순간에 요 먼저 걸리는 블락의 룰에 따라서 블럭킹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요 리스트 순서대로. 아,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있는 요 순서대로 먼저 적용이 되는 그런 번호로 설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도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네,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출력에 가보시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ELB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ELB 엔드포인트를 가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유저 네임은 어드민이 디폴트고요.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네. 실험하신 이후에는 꼭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우셔야 되고요. 아마 이 보안 공격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예시고요. 현재는 임파서블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낮춰서 저희가 이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우로 놓으시게 되면 시큐리티 레벨이 로우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현재 네, 이렇게 여기까지 접근하신 거고요. 아이디는 어드민이고요. 패스워드는 소문자 패스워드입니다. 하셔가지고 여기 시큐리티 오셔서 레벨을 로우로 낮추셔야 뒤에 있는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따라오셔야 돼서 제가 잠깐 한 1분만 대기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혹시라도 그러시면 이렇게 질문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제 공격하고 방어를 해볼 텐데요. 공격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 겁니다. SQL 인젝션하고 크로스 사이트의 두 가지 방법을 지금은 그냥 와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이 그냥 먹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여기 SQL 인젝션을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SQL문을 집어넣으시면 SQL 인젝션 공격이 그대로 뚫려서 유저네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복붙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얘는 그냥 다 털려 있는 다 열려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냥 복붙하시면 네, 다 열려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은 이런 스크립트문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방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안쪽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리플렉티드를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얼러트하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원래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PHP 코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적는데,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요. 이게 방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큐어 코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얘들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네, 와플을 적용해서 얘네들을 막는 방법을 보시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와프에서 add AWS 리소스를 하셔가지고 앞쪽에서 만든 로드 밸런서를 어소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코그니터라거나 앱싱크, API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 얘는 지금 리저널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클라우드 프론트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글로벌 서비스 쪽에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어플리케이션 앞쪽에서 받아주는 로드 밸런서 앞에 와프가 방어를 시작한 거고요. 동일한 공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SQL 인젝션을 그대로 죄송합니다. SQL 인젝션을 그대로 복사해보면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 앞쪽에서 와프가 막은 거고요. 어떻게 막았냐를 보시기 위해서 이 와프의 오버뷰, 와프 ACL의 오버뷰를 가셔가지고 요 샘플링 되어 있는 거에 SQL 인젝션이 이렇게 잡힌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전체 매트릭스가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특정 매트릭스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SQL 인젝션을 한번 SQL 인젝션 시도를 해가지고 블로킹 했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URL을 보시면 리퀘스트 헤더, 페이로드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프 룰이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룰에 적용된 거냐면은 SQL 인젝션 룰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뒤쪽에서 실습을 해보실 텐데 여기 AWS 매니드 중에 이 SQL 데이터베이스 매니드 룰은 아직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여기 커스텀 룰 중에 이거 왜 안 보이죠? 네. 레가시 커스텀 룰 중에 얘가 막은 겁니다. 요거의 이름이 지금 요 이름으로 룰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명령 공격을 해볼 거고요. 당연히 막히겠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이렇게 방어됐고요. 어떻게 방어가 됐냐?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예, 어떤 룰이 막았냐면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얘가 막은 거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블럭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블로킹 된 게 아직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요거에 의해서 막힌 겁니다. 예시 하나 더 있으니까 얘도 마저 해볼게요. 당연히 막히겠죠. 네. 왜 이러실까? 네, 막힐 거고 동일하게 확인해 보시면 같은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기본 방어를 보신 거고요. 이 다음에는 심화 과정을 보실 텐데요. 심화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더 많은 룰셋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솔루션을 업데이트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내지는 방금 제가 적용했던 이 룰셋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공격을 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요, 아직은 커맨드 인젝션이라거나 내지는 백도어 공격들이 안 막혀 있거든요. 이를 요 메뉴를 보시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따라가셔가지고 원래 기능은 핑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1.1.1.1 핑이 되는지를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지금 돌고 있어서 넣는 거고요. 네, 핑이 잘 됐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이트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네. 이렇게 패스워드 파일을 읽어드려라. 이런 명령이 이런 보안 취약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패스워드를 다 읽어드리는 어, 이런 보안 취약성이 있는 거죠. 이제는 백도어 공격도 마찬가지인데요. 백도어 공격은 이렇게 그 게시판에다 파일 얹어가지고 이 PHP 파일을 실행하는 그런 그 공격입니다. 해보시려면요, 요 파일,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backdoor.php라고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습을 위해서 backdoor.ph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빌더스라고 하는 폴더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backdoor.ph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요. 네, 업로드가 잘 됐죠. 인터넷 초창기 시대에 많이 하던 공격인데요. 요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뒤쪽에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시키되 좀 전에 날렸던 명령처럼 패스워드 파일을 긁어오는 이 명령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걸 이제 막는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이제 현재 되어 있는 지금 설정했던 이 템플릿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설정을 적용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설명은 최신 버전의 템플릿이 나오게 되면 이 솔루션스에서 계속적으로 이 템플릿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가셔가지고 네, 요 설치되어 있는 페이지로 가셔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고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신 경우에는 요 현재 템플릿 교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셔서 URL을 넣고서 뒤에 변경하시는 걸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시는 시나리오는 현재 템플릿을 바꿔서 적용해 보는 거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템플릿 사용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뭐뭐를 적용해 볼 거냐? 그림이 작아서. IP 평판 리스트를 기존 것도 쓰지만, 서드파티 거를 쓰지만, AWS가 관리하는, 아마존이 관리하는 평판 리스트를 한번 적용해 볼 거고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코어 룰셋을 적용해 볼 거고요. SQL 인젝션을 AWS 매니드 룰셋을 적용해 볼 거고, 아까 전에 요 커맨드 인젝션이라거나
백도어들을 공격하는 거를 포식스 버너러빌리티를 막아주는 역할을 막아주는 그 룰셋을 적용할 겁니다. 영어라서 잘 헷갈리시겠지만 저를 따라서 여기 IP 평판 리스트 요거를 yes로 바꾸시고요. 메인드 베이스라인 룰인데 코어 룰셋을 변경하실 거고요. SQL 인젝션을 AWS 메인드로 되어 있는 AWS 룰셋을 적용하시고 포식스 오퍼레이션 OS에 대한 보안 취약성을 막는 룰셋을 적용해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확인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리소스들을 설정에 따라 삭제도 하고 업데이트도 합니다. 현재는 업데이트가 주로 일어날 거고요. 얘는 약 3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네,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 공격할 시나리오가 뭔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커맨드 인젝션 했던 내용을 다시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포식스로 막았으니까요. 얘는 두 가지는 포식스로 막은 거에 대한 공격이 막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적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잘 막힐 거고요. 마지막 시나리오가 배드봇을 가장해서 저희가 이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보통 뭐죠? 서치 엔진, 서치 엔진에서 이 로봇.txt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링크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내지는 폴더를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요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를 놓고서 마치 영어로는 하니팟이라고 하는데 쥐덫을 놓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막아놨는데 들어왔으면 얘는 괘씸하다. 그래서 그 IP 어드레스는 막겠다라고 하는 하니팟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노출하는 거를 어플리케이션에다 두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실습에서 좀 쉽지가 않으니까 직접 요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를 브라우저로 호출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배드봇이나 내지는 어태커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한입팟이 아닌 양 땡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요 람다가 돌아서 얘는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IP를 이제 블랙리스트에다 추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지금쯤이면 설치가 다 됐을 거고요. 네. 계속 얘를 열고 계셨으면 뭔가 차차차차 바뀌시는 거를 보셨을 거고요. 이벤트를 보면 업데이트가 다 됐고요. 이 업데이트라고 바뀌죠. 컴플릿, 크리에이트 컴플릿이 아니라 업데이트 된 거고요. 업데이트 된 게 뭔지를 보시는 재미도 있고요. 얘의 룰셋이 기존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보시면 아까 전에 없었던 매니드 네, 약간 이런 정성을 들이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AWS 매니드 룰 아마존 IP 레퓨테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죠. 아까 전에는 요게 없었고요. 또 추가된 게 네, 커먼셋, 네, 커먼 룰셋이 추가됐고 유닉스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SQL도 추가가 됐습니다. 얘는 다 AWS 매니드 룰셋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IP 어드레스들이 뭐죠? 이 블랙리스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블랙리스트의 리스트가 AWS가 죄송합니다. 얘는 AWS가 아니고 이게 한번 돌아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죠. 평판 리스트에서 불러온 거고요. 이 평판 리스트가 아까 전에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람다가 돌아서 이만큼 4,000개를 이 IP 어드레스를 블로킹 하고 있는 거고요. AWS에서
AWS 매니지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고요. 분명히 겹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아, 왜 안 보이죠? 라이브로 하니까 이렇게 제가 버벅이네요. 죄송합니다. 보는 방법 헤매네요. 적용이 됐고요. 이제 실습을 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커맨드 인젝션 하는 실습을 아까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셔가지고 해볼 거고요. 당연히 막힐 겁니다. 적용이 돼서 막혔고 계속 하고 있는 방법처럼 왜 누가 막았는지를 보실 텐데 얘는 유닉스 이름이 포식스 이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마존이 관리하는 룰셋 아마존 매니드 룰셋 포식스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업데이트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네, 걸렸죠. 실행했던 공격들에 대한 헤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백도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도어는 그 파일이 저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없으시면은 다시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이 파일 업로드 클릭하셔가지고 파일 어, 업로드를 하시는데 전 이미 있고요. 이 URL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로드 밸런스의 DNS를 가지고 위에 채널 위치 이건 그게 네, 포비든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버프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에 오브에서 샘플링 등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시나리오인 데드봇을 한번 흉내를 내볼 텐데요. 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가셔가지고 리소스를 보시면 크게 봐요. 저희가 만들었던 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어, 데드봇 URL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데드봇 URL. 커밍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하니팟 엔드포인트. 네, 제가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하니팟. 출력, 죄송합니다. 출력에, 제가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출력에, 배드봇 하니팟 엔드포인트. 얘가, 그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 얘는 배드봇, 그러니까 약성 봇이라고 생각해서 그 IP 어드레스를 막는 겁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가고 있고요. 마치 정상적으로 서비스한 것처럼, 땡스 메시지가 나옵니다. 땡스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접근하려고 하면, 얘가 아니죠.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하려고 하면 막힐 겁니다. 제가 제 IP 어드레스를 막았으니까요. 걔를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요 룰셋 중에 매드팟 룰에 제 노트북에 있는 저희 집에 전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바뀌어서 얘에서 맞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악성 봇들도 이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1시간 반을 말씀드렸는데 한 5분 정도가 넘어갔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어, 상품을 드리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요 Security Automation for AWS 와프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쪽에 있는 이런 다양한 룰셋들을, 이런 다양한 공격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설정함에 따라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기능들, 컴포넌트들이 같이 어, 설치가 되면서 공격들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특히나 매니드 룰셋들은 그냥 와프에서 그냥 키고 끄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로그 파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리퀘스트마다 어떤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IP 어드레스들, 공격 유형들을 지속적으로 람다라든가 아니면 아테나가 돌아가지고 그 IP 어드레스들 얼라우 하거나 디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와프를 쓰시는 것보다 좀 더 쉽게 변화되는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런 기능들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클릭 하셔가지고 설정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적용하실 때에 그 설정들이 좀 안 보이실 것 같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여기에 있는 한글 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매핑하면서 얘네들이 실제로 와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검토하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꼭 여기에 따라서 저희 설정한 어플리케이션하고 필요 없으시면 요 솔루션도 같이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드셨으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삭제, 삭제를 하시면 설치되어 있는 리소스가 같이 제거가 됩니다. 이쪽을 꼭 기억하셔서 같이 필요가 없으시면 내지는 특히나 요 보안이 뚫려 있는 요 실습 어플리케이션은 꼭 삭제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제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AWS 솔루션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 있고요. 저희가 한구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